안녕하세요. 2학년 A반 최희호입니다. 9주차 나비치 매몰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나비치 매몰이란 인공치아의 배열과 치윤 현상이 끝나며 임시 의치상인 나비치를 영구 의치상인 치윤색의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모형에 부착된 나비치를 함 속에 넣고 섞거나 한전으로 채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수지 의치 제작을 위한 매몰 준비에서는 상하과 하암을 매몰하기 전 상하용과 하악을 생각해서 매몰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매몰하기 위해 언더컷 부분이 없게 하고 석고 분리제를 사진과 같이 도포해줍니다. 매몰의 목적은 의치상 부분의 왁스를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레진이 전입돼 음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1차 매몰할 때에는 언더컷이 없게 매몰해야 되고 매몰하기 전에는 모델을 물에다가 침수시키고 매몰함에는 분리제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교합면이 6mm 정도 올라오게 높이를 잡아주고 하암을 석고로 담는 이유는 완충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일 와이드 왁스로 해주고 냉각시켜 주옵니다. 의치상 레진 전입은 가압현소법, 주입상용법이 있습니다. 매몰조 준비로서는 일단 교합면 인기 현상이라고, 이것은 레진상 의치는 온선 과정에서 의치상의 부피 변화로 인해 인공치의 배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선대 총이치 교합 조정을 위해 교합기에 재부착하게 되는데, 그러나 온선대 의치를 모형으로부터 치출하는 과정에서 모형이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몰 전에 교합면 인기를 미리 체득해주면 레진 의치를 교합기에 부착할 때 나비치를 부착했을 때와 동일한 위치에 재부착하기 편해지고, 이와 같이 이 그림과 같이 레진 온선 후 의치를 교합기에 재부착하는 이유는 온선 과정 중에 발생할 교합 감선 부위를 선택삭제하여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합기 하부 구조의 리마운팅 지그를 고정시키고 모형 지지대 위에 교합면 인기를 형성할 건속고가 흘러나지 않도록 왁스 테두리를 다음 B 사진과 같이 형성해줍니다. 교합면 인기를 체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교합기의 하부 구조에 부착된 하악 모형을 제거하고 모형 지지대를 고정시키는데, 이때 교합기는 개폐 운동만 허용한 상태에서 절취 유도핀은 절취 유도판에 접촉되어 있어야 하고, 모형 지지대 위에 교합면 인기를 형성할 경석고가 흘러나지 않도록 왁스로 테두리 형성하고 A 사진과 같이 경석고를 주입시켜줍니다. 경석고가 경화하기 전에 교합기에 부착되어 있는 상하 나비치의 교합면을 가볍게 접촉시켜 B 사진이죠. 중심 교합 상태로 교합면 인기를 체득하며, 이때 교합면 인기의 깊이는 전치부와 구치부 모두 1mm 정도가 되게 합니다. 교합면 인기 부분에 기포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치아의 교합면 부위는 분수로 경석고를 도포한 후 가볍게 접촉시켜 중심 교합 상태로 교합면 인기를 체득을 하며 경석고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절취 유도봉은 절취 유도핀에 접촉되어 있어야 하며, 경석고가 경화되면 교합면 인기 부위의 깊이는 1mm 정도가 되도록 과잉 부위를 조각도로 삭제해 줍니다. 이제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형을 분리해 줘야 하는데,
교합기로부터 상하 모형 부착판을 분리하고 다시 모형부 부착판에 부착된 석고와 작은 모형 사이에 석고 스파츌라를 넣고 고무 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분리시켜줍니다. 이때 리마운트 인덱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나비치의 상 변형 부부와 모형을 왁스로 완전히 봉합하여 매몰 시 의치선 내부로 석고 매몰제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 15-4가 교합기에서 분리해준 모습입니다. 이제 분리를 했으면 함을 준비해야 하는데 함은 나비치를 매몰하여 음영을 만들고 레진을 전입하여 중합시킨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함은 크게 가압 성형용 함, 유입 성형용 함, 주입 성형용 함 등이 있는데 가압 성형법 및 주입 성형법에 의한 매몰은 보통 석고 또는 경석고로 하며 유입 성형법에 의한 매몰은 주로 아가 또는 실리콘으로 하게 됩니다. 가압 성형용 함은 의치를 경석고로 매몰하고 레진의 분말과 액을 혼합한 후 병상이 되면 프레스로 압력을 가하여 함 속의 음영으로 레진을 전입하는 것인데 1차, 2차, 3차에 나누어 압력을 가해줘서 레진을 전입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이 가압 성형함을 사용한 글입니다. 이제 유입 성형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천에는 실리콘으로 매몰하고 상온에서 중합되는 유입용 자가 중합 레진을 함 속의 음영에 흘려서 전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입 성형함은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제작되지만 일반적으로 본체가 뚜껑으로 군사되어 있고 본체에는 유동성 레진의 유입공과 유출공이 있으며 재질은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문어바 의칠의 동영상을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저렇게 함 속에 의치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 잠수시켜줍니다. 아가를 주입해줍니다. 스파츌라로 함을 분리시켜줍니다. 그냥 스파츌라로 아가를 살짝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제된 음영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입로와 공기 배출로를 형성해줍니다. 그 다음에 고온에서 왁스를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 후연 폐쇄를 형성해줍니다.
다음 복지의 음영에 아가의 윙우치를 심lik해줍니다. 그 다음 시트박스를 압접시켜줍니다. 소매 표시 부분도 메스를 잘라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수지 분리제를 도포시켜줍니다. 다시 플라스킹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레진을 미싱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동수와 레진을 통로에 주입시켜줍니다. 그 다음 압력하에서 중압시켜줍니다. 이렇게 중압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유입상해법을 이용한 덴처를 만든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잔류 악스를 제거해줍니다. 모형의 서클을 형성해줍니다. 이게 문어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레진 준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서클을 형성해준 모형에 부착해줍니다.
다음에 다시 압력하에서 중압을 시켜줍니다. 과잉 레진을 메스로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연마를 시켜줍니다. 이게 바로 제작 완료된 석션 컵 덴처 무스입니다. 이제 이어서 주입 성형을 이용한 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로 되어 있으나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금속 제품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고, 납빛의 메모로 음영의 크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속고로 하는 것이 좋고, 병상에 열중압 레진 함속의 음영에 전입할 때에는 공기압에 의한 피스톤의 움직임을 이용합니다. 레진을 중압하는 방법에는 습식 중압 방식과 건식 중압 방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 성형함을 이용한 메모법으로는 가압 성형함을 이용한 메모법으로는 하나와 인젝터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A. 플래스크 리드, 2. B. 디스크, 3. C. 상압, D. 하함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함과 하함이 나누어져 있고 뒷부분에는 플라스크함의 고유 넘버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넘버 번호가 맞지 않다고 하면 제대로 낀다고 해도 제대로 끼워지지 않기 때문에 꼭 넘버 번호를 확인을 해서 맞는지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A가 상하용 함이고 B가 하하용 함인데, 상하용 함에 보시면 스팟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하용 함은 사선으로 올라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함과 납빛의 모형 사이의 공간을 확인해 줘야 하는데, 납빛이가 부착된 작업 모형을 하함에 넣고 높이와 측면의 간격이 하함 크기에 적당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모형 기저부가 너무 크면 모형 삭제기로 모형의 측면을 삭제해야 하는데, 함 내부의 측벽과 모형 측면 사이 공간은 적어도 3mm 이상 여유가 있어야 속구를 부어 작업 모형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모형의 측면을 삭제할 때에는 납빛의 변연부가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함을 하함에 조립하여 그 다음 15-11 그림을 보면 상함을 하함에 조립하여 상함의 상부와 인고치의 전치부 절단엽 또는 구치부 교두자 사이의 간격은 최소 6mm 이상의 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함에 조립하여 상함의 상부와 인공치아의 전치부 절단면 사이의 간격을 최소 6mm 이상 정도 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의치사 내지는 전입할 때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경속고 매물재가 파절이 되고 인공치아의 위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며, 모형이 너무 높으면 모형 밑면은 삭제기로 삭제의 두께를 줄여야 합니다. 이때 모형의 밑면에 있는 인덱스나 그루브의 형성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 모형의 밑면에 있는 인덱스나 그루브가 손상되면 내진 운송 후 교합 조정을 위해 모형을 교합기에 재부착하기 어렵고, 나중에 상함과 하함을 분리할 때 모형이 파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형 리치의 높이가 하함의 테두리 높이가 같도록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모형의 물의 흡수인데요. 모형의 물의 흡수는 매몰하기 전에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을 실온의 물에 약 5분 정도 침수시키는데, 그 이유는 매몰할 때 물과 혼합한 경속고 혼합물이 건조한 모형과 접촉하면 모형으로부터 살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크기 조절을 위해 모형을 삭성할 때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형을 물속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모형의 표면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형이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모형 표면에 블리즈 도포를 해줘야 합니다. 모형 표면에 블리즈 도포하는 것은 인구체와 치은 현상과 와스를 제외한 모든 표면에 바세린 등 석고 블리즈를 도포하는데, 블리즈를 잘 도포하고 매몰해야 중압 후 총이치가 부착되어 있는 모형을 석고 매몰제로부터 파손 없이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어 교합기 재부착이 용이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주서박이나 알루미늄 박으로 모형을 기접으로 감싸면 분리가 확실하여 모형에 매몰재가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형이 압착할 때 겹치는 부위는 두꺼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함 내면의 블리즈를 도포해줘야 합니다. 면의 블리즈 도포는 매몰하기 전에 준비한 함을 조립하여 각 부분이 정확히 조립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함의 내면이 깨끗한지도 확인을 하고, 함의 내면에는 바세린을 아주 얇게 도포하는데, 그 이유는 함으로부터 석고 매몰재의 분리가 용이하여 모형의 파절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그러나 만약 바세린이 두껍게 도포되어 함 내면의 층을 형성하면 와스워시를 할 때 함께 흘러나가 틈이 발생하여 후에 의치상 레진을 전입할 때 레진 전입압에 의해 경속고 매몰재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나비치의 매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매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은 현상이 끝나면 나비치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즉시 매몰해야 하며, 나비치 매몰은 다음 사진과 같이 3단계 매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단계 매몰에서는 상함 모형은 전치부가 순축으로 경사되어 있어 절단면이 함의 테두리에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거리를 두기 위해 가급적 모형을 뒤쪽으로 위치시켜 매몰하는 것이 좋으나, 하악 모형은 모형 후방에 있는 휠 부위와 함 사이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함을 분리할 때 휠 후방에 석고 매몰재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양의 석고 매몰재를 불러가고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모형을 앞쪽으로 위치시켜 매몰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매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함의 상부와 인공치와 그 앞면 사이 간격이 6mm 이상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때 간격이 부족하면 레진을 전입할 때 압력에 의해 이 부위의 경속고 매몰재가 파손되어 치아가 변이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 A번과 같이 본토 석고를 혼합하여 하함에 반쯤 채우고 모형의 저면에도 석고 혼합물을 도포한 후 함의 중앙에 나비치 모양을 놓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모형의 렛지가 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줍니다. B 사진과 같이 말입니다. 그 다음 모형을 눌렀을 때 함의 테두리 위로 넘치는 과잉의 석고는 스파츌라로 제거하고 석고
후 표면이 팽창하도록 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으로 보통 석고의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물에 젖은 숟가락으로 석고 표면을 평탄하게 만들어 언더컷이 없도록 합니다. 만약 2단계 매물재 표면에 함몰 부위가 있을 경우 상함과 하함이 잘 분리되지 않는 원인이 되어 모형의 가장자리와 나비치의 변형부는 반드시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A 사진과 같이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의 렛지는 하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합니다. 1단계 매물을 보통 석고의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물이 젖은 숟가락으로 석고 표면을 문지르어 언더컷이 없도록 표면이 매끈하도록 손질해 줍니다. 다음 B번 사진을 보면 상하함 모형의 순추 전정 부위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상하함을 분리할 때 파손되지 않도록 모형의 전방을 약간 올려 경사시켜 매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악 모형을 매몰할 때는 구우 용기 부위는 언더컷이나 수직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 석고로 채워 블록아웃 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만약에 구우 용기 부위에 언더컷이 존재한다면 매몰이 끝나고 왁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하함을 분리할 때 구우 용기 부분에 모형이 파쇄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2단계 매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함의 보통 석고가 경화되며 왁스를 제거할 때 함 분리가 용이하도록 석고 분리제를 먼저 모형의 가장자리와 경석고 매몰재 표면 내에 도포를 하는데 만약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지 않으면 상함과 하함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나비치의 왁스 표면에 표면 장력 감소제를 붓으로 도포한 후 매몰하면 매몰재가 치밀하게 접촉되기 때문에 기포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석고를 다음은 다시 이어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상하함의 테두리는 반드시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어야 하고 보통 석고를 상하 내부로 주입하여 치아와 교환면 부위가 약간 덮이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인공치 교환면에 묻은 보통 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어 구치부의 교환면과 전치부의 절단부를 노출시키고 인공치아에서 함의 안쪽 엣지를 향해 상방으로 경사지도록 석고의 면은 형성이 됩니다. 다음 병토 석고가 경화되며 교환면에 남아있는 잔류 석고는 조각도로 사용하여 제거해줍니다. 3단계 매몰을 하기 위해 경화된 석고 표면에 다시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다음 3단계 매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고를 혼합하여 상함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웁니다. 경석고의 양은 함을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고 뚜껑을 닫습니다. 여분의 경석고가 함의 내부에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몰이 끝나면 뚜껑에 구멍 위로 넘쳐나온 여분의 경석고를 깨끗이 제거하여 함을 클램프에 넣고 경석고의 팽창을 막고 함이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경화할 때까지 클램프나 플랫으로 약간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둡니다. 그 다음 매몰이 끝나고 나서 왁스 제거를 하게 됩니다. 매몰한 경석고가 경화하면 레진을 전입한 목적으로 왁스를 제거해 줍니다. 함을 온수에 담가 내부 왁스를 연화시키고 상하함을 분리시켜 왁스를 제거하게 되는데 왁스를 연화시키기 위해서는 60에서 70도의 온수에 5분에서 10분간 담가두는 것이 왁스를 녹이지 않고 연화시킬 수 있어서 이상적인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00도에 끓는 물속에서는 약 3~4분간 담가두기도 하지만 이때는 왁스가 액상으로 녹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15-20지 그림을 보면 레진 온선기로부터 함을 꺼내어 클램프로부터 함을 분리할 때는 함의 후방과 전방에 있는 홈의 끝이나 석고 조각도를 놓고 가볍게 들어 올려 상함과 하함을 분리시켜 줍니다. 분리시킬 때는 무리한 힘을 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 레진 분말의 양은 나비치산 무게의 1.2배 여유 분량을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음영석이나 인공치암이 모형에 묻어있는 왁스는 끓는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 왁스 제거가 끝나면 주용의 엣지 부분에 있는 날카로운 부위를 조각도로 제거하여 레진 전시 파절되어 레진 내부로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음료 내부의 왁스가 깨끗하게 제거되는지 최종 확인하고 의치사 후면 폐쇄와 릴리프를 처리한 시행한 후에는 분리제를 도포할 준비해야 합니다. 그다음 의치사 후면 폐쇄를 줘야 하는데 상하 의치 후면 부위의 음압 유지를 위한 폐쇄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 연구계와 강국의 경계부를 따라 이온 조직상의 생리적인 허용 한도 이내에서 압박을 가해 폐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산체듯이 의치상 후면 부위에 있는 이온 조직상에 압박을 가하도록 특수 재료를 쌓아두거나 모형상에서 폐쇄구를 퍼주어야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후면 폐쇄 부분은 해주어야 합니다. 의치상 후면 폐쇄를 하는 목적은 먼저 상하 의치의 음압을 향상시켜 의치 유지 여력을 증진시키고 두 번째, 레진의 중압 수축이나 금속상의 주조 수축을 보상하고 특히 레진 의치상에서는 중압 시의 수축 변형으로 그 부위가 짧아지거나 점막에서 뜨는 경우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의치상을 다듬질할 때 후면 경계를 경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네 번째, 의치상 후면 부위의 연마면을 삭제하여 구개면과 동일한 표면이 되게 함으로써 이물감을 줄어들게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후면 폐쇄에 대한 기본 설계 원칙인데 이것은 결국에 경사가 심하면 좁은 형태의 베드를 형성하고 경사가 완만하면 넓은 형태를 형성해 줍니다. 다음 영상이 의치상 후면 폐쇄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의치상과 모형을 실링해 주고 있습니다. 동영상입니다. 다음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어야 하는데 중압되기 전에 레진이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하고 레진액이 섞어 내면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두 종류의 크기의 붓을 준비해 줍니다. 작은 붓은 레진 분리제를 인공치아 주위에 도포할 때 사용하고 큰 붓은 그 외의 모형과 섞어 음영 내부에 도포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의치상과 모형을 실링해 주고 있습니다. 매몰주 단계에서 그 이유는 매몰주 단계에서 매몰주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함 내부의 바세린을 도포해주는 모습입니다.
넘버링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한 면 차이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넘버링 암호로 작업해 주어야 합니다. 1차에서 번호 속도가 완전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형을 눌러서 주변에 흘러나온 속고를 스파츌라로 제거해 줍니다. 가급적이면 앵고치와 의치상에 묻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고 언더컷이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청원 경화가 온 시점에서 묻어나온 속고를 손에 물을 묻혀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더 6mm가 어디가 되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 다음 2차 매몰을 하기 전에 바세린을 도포해줍니다. 2차 매몰을 하기 전에 인공치 사이의 엠브레전 부위에 기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속고로 미리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 변속구가 곱게 되면 변속구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클래스프 뚜껑을 닫아줍니다. 다음 스팀을 이용하여 왁스 연화시켜줍니다. 다음 상안과 하안을 분리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때 언더컷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천천히 빼주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왁스를 모두 제거합니다. 다음 스팀을 유화용은 완전히 왁스가 없어지도록 해줍니다. 여기까지 메모의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9주차 나비칠 메몰 프레젠테이션 진행한 최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